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날, 강원도 깊은 두매산골에 만복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약초를 캐며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지요. 심성은 워낙 착해 빠져서 배고픈 다람쥐만 봐도 주머니에 든 도토리를 죄다 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복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하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장날이었습니다. 만복이가 귀한 약초들을 보찜에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 장에는 기필코 이 약초들을 제값받고 팔아서 겨우내 땔감도 사고 무너져가는 부엌 문짝도 고치리라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요.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만복이는 장터 구석진 자리에 멍석을 깔고 앉아 약초를 펼쳐놓았지요. 이건 그냥 도라지가 아닙니다요. 저기 설악산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캔 10년 묵은 약도라지입니다요.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약초를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은 엽전 2냥. 남들이 보면 그깟 푼돈이라 비웃을지 몰라도 만복에게는 지난 몇 달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엽전 2냥을 낡은 전대에 소중히 넣고 혹여나 누가 채갈까봐 허리춤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이제 막걸리나 한 사발 들이키고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저쪽 골목 어귀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누가 좀 말려보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도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쓰러진 여인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져서 속살이 다 비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도 여인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도끼 어린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년아, 빚 대신 너를 팔아넘겼으면 고분고분 따라올 것이지. 어디서 도망질이야?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사내는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저러다 사람 잡겠네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내는 장터에서 악명 높은 빚쟁이 춘삼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더는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지요. 어서 집으로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울 생각이나 하자 마음먹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바닥에 쓰러진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처절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저렇게 맞아서야 되겠는가? 만복이는 어느새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만복이의 외침에 춘삼이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도 일제히 만복이에게 꽂혔지요. 춘삼이는 눈을 부라리며 만복이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의 집신을 신은 꼴을 보아하니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위인은 아니었지요. 뭐야, 이 쥐방울만한 놈은? 니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만복이는 꿀꺽 침을 삼키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무리 빚이 있다 한들 사람을 개 패듯 패서야 쓰겠소. 관아에 알리면 당신도 무사치 못할 거요. 관아? 아이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인연이 문서에 도장 찍고 돈 받아 처먹었어. 내 물건 내가 다루는데 삿도 나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춘삼이는 코웃음을 치며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여인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만복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송장이 되어 실려나갈 게 뻔했지요. 얼마요? 만복의 뜬금없는 물음에 춘삼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저 처자 몸값 말이요. 빚이 얼마길래 이러는 거요? 춘삼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심드렁하게 대답했지요. 원금이자 쳐서 2냥이다. 왜? 니놈이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게? 꼴을 보니 엽저 난 푼없어 보이는데.
지난 몇 달간 고생하며 모은 두 냥이 전대에 있었지요. 이 돈을 내주면 올겨울은 또 떨면서 살아야 할 텐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대수야.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풀었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춘삼이 앞에 내밀었지요. 여기 있어. 두냥이요. 이거면 됐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탄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춘삼이는 얼떨결에 돈을 받아들고는 얼른 이로 깨물어 보았습니다. 이놈 봐라. 진짜 돈이잖아. 춘삼이는 돈을 챙겨 넣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좋아. 인연은 이제 네 것이다. 벙어리에다 몸도 부실해서 어디 팔아먹지도 못할 물건인데 제대로 된 호구를 만났구먼. 춘삼이는 킬킬거리며 사라졌고 그제야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만복이 아니야. 약초 캐는 만복이. 아이고, 미쳤지, 미쳤어. 그 피 같은 돈을 저런 병신한테 쏟아부어. 장가 못 가서 환장을 했나. 벙어리 거지를 돈 주고 사다니. 쯧쯧.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니 만복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만복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소. 여인은 이를 악물고 혼자 힘으로 비틀비틀 일어섰지요. 다리를 다쳤는지 절룩거리는 모양새가 안쓰러웠습니다. 내 집은 산 너머에 있어. 누추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요. 어서 갑시다. 만복이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만복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지요. 만복이는 여인이 혹여나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됐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낡은 솜조끼를 벗어서 건네주었지요. 입으시오. 산바람이 찹니다. 여인은 말없이 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 고생을 하고 말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렇게 만복이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억새로 엮은 지붕과 흙벽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내 오늘 약초 판 돈을 몽땅 써버려서 고기 반찬은 못해주고 보리죽이나 끓여 드려야겠네. 만복이는 여인을 방 안으로 들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긁어보니 보리쌀 한 줌이 겨우 나왔지요.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식구까지 늘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지만 방 안에 있는 여인을 생각하니 차마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사람 목숨 구한 셈 치자.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만복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드시오. 보리죽이라 맛은 없겠지만 배는 채워야 살지 않겠소. 만복이 개다리 소반에 죽 그릇을 내려놓자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삼키는 것이었지요. 나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잘 테니 처자는 여기서 편히 주무시오. 내일 날 밝으면 읍내 의원에게라도 데려가 보리다. 돈은 없지만 뭐 외상이라도 사정해봐야지. 만복이 방문을 닫으려는데 여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만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됐소. 목숨이라도 구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얼른 주무시오. 만복이는 부엌으로 나와 식은 아궁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기척에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주막집 주모와 만복이 옆집에 사는 칠성이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만보가 이놈아, 네가 읍내 장터에서 거지를 주워왔다며? 아이고, 이 등신아. 그 돈이면 장가를 가도 10번은 갔겠다. 어디서 벙어리 병신을 색시라고 데려온 것이야.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이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모는 혀를 끌끌 차며 방 쪽을 흘깃거렸지요. 쯧쯧, 생전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보더니 눈이 뒤집혔구먼. 저 안에 있는 게 그 두 짤이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주모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려 하자
만보기가 불이 나게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에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해실해실 웃기만 하던 만보기였는데 이날만큼은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것이었지요. 그만들 하시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뭐? 행패? 야, 이놈아. 우리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저런 근본도 모르는 년을 집에 들였다가 도둑질하고 도망가면 어쩔래? 아니면 병이라도 옮기면 당장 내쫓아. 칠성이가 만보기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만보기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방문 앞을 굳건히 지켰지요. 말씀들이 지나치시오. 벙어리 든 거지든 내 돈 주고 내가 데려온 사람이요. 내 식구란 말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만보기의 서슬퍼런 고함에 칠성이와 주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바보인 줄만 알았던 만보기가 악을 쓰니 당황한 것이지요. 이놈 봐라. 이제 아주 가장 노릇을 하시겠다. 좋아, 네 맘대로 해라. 대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우린 모른다. 가자, 칠성아.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논다. 두 사람은 그렇게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만보기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때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신경 쓰지 마시오. 원래 입들이 험한 사람들이라 그러오. 배고프지 않소? 내 얼른 아침상 차려올 일이다. 만보기가 짐짓 씩씩하게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여인이 만복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만보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것이었지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인의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고맙다는 거겠지? 그런데 기분이 참 묘하구나. 만보기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하, 밥이나 먹읍시다. 만보기가 황급히 손을 빼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사내라고 여인이 손을 잡아주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깨어나자마자 흙바닥이나 다름없는 방을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습니다. 만보기가 입던 해진 저고리는 바느질을 하여 새 옷처럼 만들었지요. 만보기가 산에서 돌아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죽을 떠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찬밥만 먹다가 이렇게 일 마치고 따뜻한 보리죽을 먹으니 살맛이 나는구먼.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병신을 데리고 산다며 수군거렸지만 만보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보기가 약도라지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이보시오. 내 오늘 산에 가서 큰 놈 하나 잡아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으시오. 100년 묵은 약도라지가 있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지요. 하지만 산새가 워낙 험하여 발만 잘못 디디면 황천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도 더 해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불쌍한 처자한테 고기국이라도 한번 먹여줘야지. 만보기는 힘을 내서 바위 틈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보였지요. 사람 팔뚝만한 굵기에 누런 약도라지 뿌리가 바위 틈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신봤다. 만보기가 신봤단 말이다. 만보기가 신이 나서 손을 뻗어 도라지 줄기를 잡으려는 찰나. 바위 틈새에서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만보기의 종아리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만보기는 엉겁결의 지팡이로 뱀을 후려쳐 떨어뜨렸지만 이미 종아리에는 시퍼런 이빨 자국 2개가 선명하게 박혔지요. 큰일 났다. 이거 살모사 독 아닌가? 약초꾼 밥 먹은 지 10수년이니 만보기는 이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눈앞이 핑 돌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죽으면 저 불쌍한 여인은 어찌 사나. 빚쟁이 놈들이 다시 잡아가면 어쩌나. 만보기는 이를 악물고 오두막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죽더라도 그 여인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 총각으로 살 것 같았던 만보기였습니다. 비록 말도 못하는 거지였으나 두 손으로 느껴진 온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지요. 해가 꼴딱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만보기는 겨우 오두막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여보시오. 나왔소. 만보기가 방문 앞 마루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여인이 뛰쳐나왔지요. 미안하오.
큰 거 잡아온다더니. 빈손이구려. 말을 맺기도 전에 만보기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굴이라도 봤으니 이제 눈을 감은 것이었지요. 여인은 만보기를 흔들어 깨우더니 종아리의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보통 여인이었다면 얼른 의원을 부르러 갔겠지요. 하지만 여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끓이고 소금을 한 움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만보기가 팔다 남은 싸구려 자풀들까지 가져왔지요. 여인은 엉겅퀴와 질경이 지치뿌리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치뿌리와 생콩 몇 알을 입에 넣고 마구 씹더니 곤죽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낡은 통을 꺼내더니 가느다란 은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명의처럼 우아한 손길로 만보기의 혈자리를 더듬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만보기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망설임 없이 무릎 위쪽의 혈자리에 침을 꽂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놀랍게도 검붉은 독혈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은 씹고 있던 약초 곤죽을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붙이고는 치마폭을 찢어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여인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만보기의 몸을 닦아주고 손바닥으로 온몸을 마사지했습니다. 막힌 기혈을 뚫어주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만보기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저승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푹 자고 일어난 것 같네. 만보기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퉁퉁 부어 썩어 들어가던 다리였는데 붓기가 싹 빠진 것이었지요. 상처 부위에는 풀들이 짓이겨져 붙어 있었고 하얀 천으로 깔끔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만복이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돌리니 아랫목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에 든 여인이 보였습니다. 설마 저 여인이 날 살렸단 말인가? 만복이는 여인이 밤새 간호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뜨더니 만복이의 다리부터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았소. 밤새 약초를 붙이고 다리를 주무른 게요. 여인은 눈을 깜박이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이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만복이의 투박한 손이 여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하게 메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밤새 치료하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소. 내 나가서 뭐라도 구해오리다. 뭐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여인이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쉬라는 뜻이었지요. 여인은 부엌으로 가더니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오두막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 나가면 위험하오. 만복이가 소리쳤지만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터 쪽이 아니라 마을 부잣집들이 모여있는 아랫마을로 향하였지요. 마침 마을에서는 최부자 댁에서 환갑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여인이 끼어들어갔지요. 최부자는 인제 고을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였습니다. 그런 최부자의 환갑잔치가 열렸으니 고소한 기름 냄새와 돼지 잡는 노린내가 10리바까지 진동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거지들까지 죄다 모여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왁자지껄한 인파 속에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묵묵히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누룽지라도 얻을 수 있을까 서성이고 있었지요. 이 사람이 최부자 댁에 갔구먼. 혼자 있으면 분명히 괄시받을 텐데. 만복이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잔치는 무르익어 풍악 소리가 요란하였지요. 역시 자네도 왔구먼. 냄새 맡고 온 게지? 만복이 옆집에 살고 있는 칠성이도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상관하지 않고 여인을 찾아다녔지요. 한참을 찾던 만복이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만복이는 안도감과 동시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때 잔치상 앞쪽에서 갑자기 와장창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내 배가 끊어지네. 떡과 고기를 실컷 주워 먹던 칠성이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돼지고기를 뜯던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씩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게 무슨 변고야? 음식에 독이 든 거 아니야? 사람 살려. 사람들이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마루 위에 앉아있던 무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듯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지요. 동티다. 동티가 났어. 부정을 탔단 말이다. 무당의 서슬퍼런 외침에 사람들이 겁에 질려 쳐다보았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구나. 재수 없는 것이 끼어들어 조상님들이 노하셨어. 당장 썩은 것들은 물러가라. 무당은 쌀을 뿌리고 오색 깃발을 흔들며 구판을 벌였습니다. 다급한 사람들은 무당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지금 사람들이 배를 잡고 죽어가는데 쌀을 뿌린다고 될 일인가? 만보기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여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먹던 돼지고기에서 미세한 부패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지요. 이건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식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여인이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지요. 여인은 구판을 벌이는 무당을 밀쳐내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녀는 뭐야? 저게 미쳤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구석에 있는 매실청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호소하는 칠성이의 손바닥과 배꼽을 중심으로 침을 놓는 것이었지요. 저년이 사람 죽인다. 뭣들 하느냐? 얼른 저년을 끌어내지 않고. 무당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칠성이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침을 놓았지요. 침이 놓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 구경들을 하고 있어? 얼른 끌어내라니까? 그런데 그때 배를 부여잡던 칠성이가 서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만보기는 여인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만보기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내 색시 건드리지 마시오. 만보기가 앞을 막아서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인은 부엌에서 가져온 매실청을 쓰러진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었지요. 여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이지요. 만보기가 사람들과 뒤엉켜 다투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아까는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가 않구먼.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거짓 차림의 여인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침을 놓았고 식중독 완화에 좋은 매실청을 먹이는 것이었지요. 굿을 하던 무당은 뻘쭘해져서 슬그머니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인에게 감사는커녕 두려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무당도 모르는 걸 벙어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귀신이라도 들린 거 아니야? 만보기는 기가 찼습니다. 내 색시가 당신들을 살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귀신 취급을 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만보기는 바닥에 떨어진 여인의 신발을 주워 신겨주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너무하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굿이나 하고 있을 때 내 색시가 살려낸 거 아니오. 귀신이라니. 굿판 버리고 구경만 하던 당신들은 뭘 했단 말이오. 만보기의 일갈의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자가 그제야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였지요. 다들 진정하게. 만복이 처가 용한 술을 썼구먼. 내 나중에 사례를 함세. 오늘은 경황이 없으니 다들 돌아가게.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둑어둑했습니다. 만보기는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 옳았소. 여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만보기만이 자신을 믿고 몸을 던져 막아주었으니 말이에요.
여인은 만보기의 팔을 꼭 잡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는 주인님이 아니라 평생을 의지할 서방님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만복인의 벙어리가 귀신을 부린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만보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철저하게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보기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인을 모욕한 칠성인의 집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누가 내 마누라 좀 구해줘. 칠성이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다 난산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걸려버린 것이지요. 산파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쩔쩔매고 있었고 칠성이 아내는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집신도 못 신고 눈밭을 뛰어다니며 의원을 찾았지만 이 깊은 산골에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때 칠성이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만보기. 만보기가 데려온 그 여자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귀신 들린 년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마누라를 살려다오. 칠성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보기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보가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우리 마누라 좀 살려다오. 만보기는 자다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칠성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요. 안 되네. 내 색시는 의원이 아니야. 그냥 벙어리 안 하길 뿐이야. 자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날 용서하게. 그간 우리가 싸운 정이 어디인가? 제발 내 마누라를 좀 살려주게. 만보기는 난처하였지요. 여인이 말을 못한다는 거지라면서 놀릴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옷을 챙겨 입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여인은 만보기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칠성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칠성이네 집 앞에는 이미 동네 안악들이 몰려와서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새끼 낳다 죽다니.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이야. 삼신할매도 무심하시지. 산파는 다리가 먼저 빠져나온 역산이라면서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산모와 아이 둘 다 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귀신을 부리든 요술을 부리든 제발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면 평생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만복에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눈짓을 보냈지요. 만보가 부탁한다. 우리 마누라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 돼. 칠성이가 문 밖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걱정 말게. 내 색시가 반드시 살릴 것이야. 난 그렇게 믿는다네. 여인은 다시금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장침 3개를 뽑더니 산모의 배꼽을 기준으로 침을 꽂는 것이었지요. 침이 들어가자 막혔던 기혈이 뚫려 의식을 잃어가던 산모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산모는 아주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미가 포기하면 아이도 죽습니다. 내가 아이를 돌릴 테니 내 신호에 맞춰 죽으림을 다해 밀어내세요. 산모는 흐릿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여자가 말을 하다니.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믿음직스러워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모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칠성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보기도 긴장이 되니 땀으로 옷이 모두 젖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살았어. 만보기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냈구나. 내 색시가 또 해냈어. 방문을 열고 나온 여인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품에 아기를 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지요. 내가 미쳤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비틀거렸습니다. 기력을 다 쓴 탓이었지요. 갑시다. 집에 가서 쉬어야겠소. 만보기는 여인을 업고 눈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눈발에 흩어졌지요. 만보기의 등에 엎인 여인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몸에서 어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만보기는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이 산모를 구했다는 소식으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들으셨소? 칠성이 마누라 말입니다. 다 죽어서 송장이 된 걸 만복이네 벙어리가 살려냈다네.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니까 뱃속에 있던 애가 저절로 튀어나왔대.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 여자가 배에 손을 대니까 배가 쩍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다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그 여자 사람이 아니야. 산신령이거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다니까. 사람들은 여인을 신통력을 가진 기이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벙어리라거나 귀신이라고 놀리지 않았지요. 어느덧 만복인의 오두막 앞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부적을 써달라고 조르는 사람들. 집 나간 마누라나 며느리가 돌아오게 비방을 알려달라는 사람들. 심지어 주막 장사가 잘 되게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부인. 이러다가 관아에까지 알려지겠소. 이대로 있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정말 두렵구려. 여인은 이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의녀처럼 보였지요. 만보기도 어느새 부인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랏밥 드시는 분들이 무슨 일로 오셨소? 니놈이 데리고 사는 벙어리 계집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살린다지? 아닙니다. 그건 헛소문입니다. 닥쳐라. 사또 나리의 언명이시다. 그 계집을 당장 관아로 대령하라. 만보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전히 귀신이라는 헛소문이 많았기에 고을 사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따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뜻이지요. 겁먹지 마시오 부인. 내가 곁에 있을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두 사람은 눈 쌓인 고갯길을 넘어 관아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눈보라처럼 매서웠지요. 저기 봐. 결국 끌려가네. 사또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벙어리 계집이 이제는 목이 온전치 않겠구먼. 관아의 높다란 소슬 대문을 넘어선 만보기와 부인은 서로 손을 잡고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안은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안채 쪽에서 웬 여인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와 부인이 이상하여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사또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놈들, 내 아들을 살려내라 하지 않았느냐? 명이라는 놈들이 어찌 병명 하나 알아내지 못한단 말이냐? 나이 지그시 든 의원들이 줄줄이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좌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의원들이 나가고 사또의 시선이 만복과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니년이 그 요술을 부린다는 벙어리 계집이냐? 만복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사또나리 요술이라니 당치 않사옵니다. 닥치거라. 어디 안전이라고 말대답을 하는 것이냐? 어디 내 아들도 살려보거라. 만약 살려내지 못하면 니년을 요물로 간주하여 능지처참을 할 것이고 네 서방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알겠느냐? 사또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3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소용이 없으니 만보기의 부인이라도 억지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보기와 부인은 사또의 명에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주변으로는 비릿한 양 냄새가 풍겼고 옆에는 사또의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지요. 여인은 먼저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손목에 맥을 짚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보더니 목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젖 아래쪽이 미세하게 부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가 쑥쑥 들어갈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확신에 찬 얼굴로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감히 옥체에 칼을 대려는 것이냐? 하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와 윗입술 사이 인중에 침을 놓더니 손가락 끝에도 연달아 침을 놓는 것이었지요. 저 죽일 년을 보았는가?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사또가 검을 뽑아들자 만보기가 몸을 날렸지요. 나리. 부인은 도련님을 살리려는 겁니다.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목을 베고 부인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사또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날아든 검이 만보기의 어깨를 스쳐 바닥에 날카롭게 찍힌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사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오냐 이놈아. 그렇게 원하면 네 놈부터 목을 베어주마. 사또가 검을 높이 치켜든 그때 멈추시오. 여인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쩌렁쩌렁한 외침이 방안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검을 들고 있던 사또와 울부짖던 마님, 달려들던 포졸들과 엎드려 있던 만보기도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방금 누가 말한 것이냐? 사또는 누군지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벙어리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사또의 아드님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려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러서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기 힘든 표정이었지요. 여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또의 아들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끌어안 듯 붙잡고 명치 아래를 위로 힘껏 밀어 올렸지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더니 사또의 아들 입에서 떡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또의 아들은 이내 혈색이 온전히 돌아오더니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내 새끼가 숨을 쉰다. 사또 부인이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살렸구나. 정말 살렸어. 여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만보기가 재빨리 다가와 부축하였지요. 당신. 방금 말을 한 것이요. 아니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만복에 떨리는 무릎에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피 묻은 어깨를 어루만지며 이번에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또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여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보기가 본능적으로 여인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사또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구나. 내가 미쳐서 귀한 의원을 몰라보고 칼을 겨누었구나. 죽을 죄를 지었다. 사또는 여인의 손을 잡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대가 끊길 뻔했어. 헌데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그 말투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여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또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 아비의 이름은 김영욱이라 합니다. 10년 전 내의원 도제조를 지내셨지요. 김영욱은 당대 최고의 명이었으나 영모 사건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사약을 받았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그 김영욱 대감의 여식인 소윤 아씨란 말인가? 예. 제가 바로 김소윤입니다. 아비가 돌아가시고 관비로 끌려가던 중 도망쳐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유는 역적의 딸이었으니 사또가 당장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자신의 아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에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만보기도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그토록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지요. 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봐라. 오늘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새어나간다면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알겠느냐? 포졸들과 하인들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는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을 살렸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네를 지키겠네. 내 당장 한양에 있는 벗들에게 연통을 넣어 자네 가문의 신원을 회복할 길을 찾아보겠네. 최근 임금님께서 지난 사건들을 재조사하신다고 하니 희망이 있을 걸세. 소유는 어느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 짐승처럼 숨죽여 살아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리고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말만 하게. 안방에 있던 의원님들은 벌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도 목에 뭔가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또 나리 앞이라 두려워 손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벌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알겠네, 알겠어. 그렇게 하지. 만복이는 감격하여 펑펑 울었지요. 사또 부인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고 깨어난 사또의 아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한양으로 장계를 올린 지 달포가 지났을 무렵 인제 고을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임금님의 명을 전하는 어사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동네 어귀부터 꽹과리가 울리고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니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엎드리기 바빴지요. 그 행렬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관아였고 그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만복의 아내 소윤이었습니다. 어명이다. 김영욱의 여식 김소윤은 어명을 받들라. 소윤은 관아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선대왕 시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김영욱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소윤의 신분을 복원하고 몰수했던 가문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며 한양으로 불러들여 그간의 고초를 위로하기로 했지요.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윤은 오열하였고 사또와 만복이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1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냥짜리 벙어리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교수이자 당당한 양반댁 아씨가 된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지요. 귀신 들린 년이라며 소금을 뿌려대던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고 만복이를 바보 취급하던 동네 사내들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치고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아씨. 우리 부인과 아이까지 살려주실 때부터 알아봤다니깐요. 그리고 만복이. 아니지, 이제 만복 날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려. 만복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색시가 귀수가 되었으니 이제 내 곁을 떠나겠구나. 만복이는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 눈에 가진 거라곤 지게 하나뿐인 천한 약초꾼이었지요. 벙어리 색시로 알았던 소유는 이제 임금님도 찾는 명문가의 교시여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입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소윤의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소윤이 입었던 옷가지와 아끼던 침통을 넣으면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훔쳤지요. 저 귀한 사람을 썩은 초가집에 가둬둘 수는 없지. 원래 있던 자리로 저 높은 기와집으로 보내주는 게 당연한 이치야. 소유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만복에 해진 바지를 깁고 있는 것이었지요. 짐은 다 쌌소. 내일 아침이면 어서 행렬을 따라 한양으로 가셔야지요. 여기 일은 걱정 마시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약초나 캐면서 잘 살 테니. 당신은 가서 비단 옷 입고 좋은 신랑 만나서 호강하며 사셔야지요. 만복이는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려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소유는 대답은 없이 만복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만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허나 가기 전에 셈은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무슨 셈을 말이오? 서방님께서 저를 장터에서 얼마 주고 사오셨지요? 만복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냥이었지. 내 전 재산 두냥이었소. 그렇지요. 그때 빚쟁이에게 분명 두냥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서방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만 이제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그깟 돈 두냥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아니요. 상도덕은 지켜야지요. 제가 한양으로 돌아가려면 그 몸값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제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나라에서 재산을 돌려준다 하나 그건 먼 훗날의 일이고 당장은 빈털털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소. 나라에서 바로 재산을 돌려줄 것이오. 하지만 소유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서방님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제 몸값이 2냥이니 하루에 한 푼씩 갚는다 치면 어디 보자 60년은 좋게 걸리겠습니다. 소윤의 입가에 장난스런 미소가 번졌지요. 부인, 진심이요? 나 같은 놈이랑 살아도 되겠소. 나는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놈인데 한양 가면 정승댁 아들놈들이 줄을 설 텐데. 만복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윤이는 다가와 만복의 거친 손을 잡아 뺨을 비비는 것이었지요. 세상 어떤 정승 아들이 전 재산을 털어 이름 모를 여인을 구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내대장부가 제 목숨을 걸고 부인 앞을 막아서겠습니까? 저에게는 서방님이 이 나라 제일 가는 정승이고 임금님입니다. 비단 옷보다 서방님이 지어준 보리죽이 더 따뜻합니다. 소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그러니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서방님의 색시로 살고 싶습니다. 만복이는 와락 소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공주마마로 모시고 살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달림도 그 모습이 고와서 구름 뒤에서 슬며시 웃고 있었지요. 그렇게 만복이는 소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소윤은 임금님께 이렇게 전하였지요. 소인, 의술로서 백성을 구하여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제 고을 산자락, 만복인의 오두막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했지요. 대문 앞에는 소윤 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말리는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고 대기실에는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적였지요. 만복이는 여전히 약초를 캐오고 있었고 소윤이는 단아한 의녀복을 입고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씻고 오세요. 환자분들이 서방님이 캐온 약초만 기다리십니다. 소윤이 만복이의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복이는 그 미소 한 방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지요. 알았소. 내 얼른 씻고 오겠소. 그리고 저기 칠성인의 둘째 놈이 배탈 났다는데 내가 쑥 좀 뜯어다 줘도 되겠소? 이제 서방님 솜씨면 쑥국 한 그릇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힘들 텐데 얼른 다녀오셔요. 소윤 의원에는 돈 없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비는 보리쌀 한 대박 아니면 산에서 캔 나물 한 바구니면 좋겠으니까요. 심지어 거지들에게는 돈을 쥐어 보내기도 했으니 부처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사또도 틈만 나면 이곳에 들러 만복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만복이 자네는 참으로 복도 많지. 두냥으로 이런 보배를 얻었으니 말이야. 나도 장터에 가서 두냥 들고 서 있어 볼까? 사또 나리도 참. 이런 색시는 1000냥을 줘도 못 구합니다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점지해 준 거지요. 만복이의 자랑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만복과 소유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했습니다. 슬아의 자식도 여럿 두어 아들은 훌륭한 의원이 되고 딸은 약초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지요. 두 냥으로 시작된 벙어리 색시와 바보 약초꾼의 인연. 비록 시작은 비루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그 끝은 어느 왕후장상 부럽지 않은 귀한 삶이었습니다. 맹자는 사단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싹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은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 착한 심성이야말로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지요. 만복이가 품었던 그 두냥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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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